안녕하세요. 문서탄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능론, 갈등론의 입장에서 이 갈등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가끔 질문을 받거든요. 왜 기능론에서는 갈등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나요? 뭐 이런 질문 말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달다가 이거는 영상으로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기능론도 한번 총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작해봅니다. 우선 기능론적 관점의 입장입니다. 기능론은 사회가 곧 유기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 코, 입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가 되는 거야. 당연히 심장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간이 각자의 역할을 하죠. 하나의 유기체로서 사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얘는 통합, 안정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갈등은 어떻지? 갈등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구조적인 측면 자체를 강조합니다. 기능론? 이 사회가 안정되고 통합됐으면 좋겠어. 갈등론? 이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야. 이걸 깨부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기능론이나 갈등론이나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인식한단 말이야. 그러니 누군가가 서로 싸워. 개인 간의 싸움이 일어났든 집단 간의 싸움이 일어났든 어쨌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능론이나 갈등론이나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발생할 수 있어. 하지만 갈등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럼 기능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일시적 불균형 상태로 인식해. 왜냐하면 정상 상태가 뭐지? 우리가 아프지 않고 그냥 이 생명체가 건강한 이 상태, 얘가 유지되는 이 상태가 기능론에서는 정상 상태인 거예요. 심장은 폐에 의존하고, 즉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이 안정이 유지되는 이 상태가 정상인 거야. 그러니 갈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 불균형 상태로 인식하는 거죠. 즉 갈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 상태가 아닌 불균형 상태로 인식하는 것. 그게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나는 건강해. 심장은 폐에 의존하고 폐는 심장에 의존하고 간도 심장에 의존하면서 하나의 이 생명체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 그 균형 상태가 빠진 거? 그 균형 상태가 깨진 거야.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네. 간이 제 기능을 못하네. 그럴 때 감기가 걸렸다고 쳐보자. 잠깐 막 너무 아프고 열이 올라가. 그런데 이 모든 기능들은 또 이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이 사회 안정 통합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감기가 다 나았어. 그럼 사회는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바로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어요. 갑자기 심장에 완전히 말이 안 들어. 그래서 이 생명체가 죽었어. 하지만 기능론에선 사회가 죽었어. 이걸 설명하지 않거든. 그러니 이제 이걸 완벽히 똑같이 매칭시키기에는 문제가 좀 있죠. 하지만 유기체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기능론에서는 건강한, 즉 이런 생명체가 유지되는 이 상황을 정상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걸 갈등, 그걸 불균형 상태로 인식한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러면 갈등이야. 갈등은 사회 발전,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게 갈등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지. 얘는 갈등에 대해서 어떻지? 그렇지,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정적 현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기능론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건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그런데 갈등론이 갈등을 긍정으로 인식한다? 이게 뭔가가 안 맞는 거지. 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보통 기능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유지해야 돼. 이걸 기준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는 걸 나쁜 거야 라고 배운단 말이야. 근데 갈등론은 갈등을 긍정으로 인식한대. 그러니 어렵지. 왜? 이건 학문적인 입장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여기에 정리해놨습니다.
갈등론적 관점은 갈등을 긍정으로 인식하는가? 왜? 사회 변동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라고 보면 됩니다.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갈등론이라고 하는 게 구석기 때부터 있었을까? 아니, 사회학이 발전을 하면서 갈등론을 정리를 합니다. 이 갈등론, 기능론 이렇게 나눠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갈등론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근데 이 마르크스가 자신의 이론을 내놓을 때, 이런 이론을 내놓을 때 헤겔의 변증법을 갖다 썼단 말이야. 헤겔의 변증법이랑 물론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헤겔의 변증법은 그 변증법의 끝에, 역사 발전의 끝에 국가가 있는데 마르크스는 국가를 싫어했거든. 그래서 국가 소멸론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건 너무 멀리 갔으니까 그냥 지금은 그래서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갈등론이 왜 갈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는지, 왜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변증법 같은 경우에는 정에서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 정은 그 안에 이렇게 모순 덩어리가 숨어져 있어. 갈등의 씨앗이 있어. 이미 그 정에는 어느 사회나 갈등이 여기 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커집니다. 툭 하고 튀어나와 반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 미친 듯이 싸워. 그러다가 하나 더 발전된 단계로 변화합니다. 그게 합이야. 그 합은 다시 또 정이 되죠. 근데 그 정엔 다시 또 뭐가 숨어져 있다? 모순과 갈등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 걔가 점점 커져. 그럼 툭하니 튀어나옵니다. 그럼 또 반이 돼서 미친 듯이 싸워. 그럼 또 발전이 이루어지지. 그게 합이 되지. 그럼 다시 또 그건 뭐가 된다? 그렇지. 정이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사회가 변동해요 라고 하는 것. 이게 변증법의 입장이야. 그러니 갈등이라는 건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서 얘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와닿진 않아요. 네, 예시를 들어봅니다. 여기 만약에 자유방임주의라고 해보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이도록 정부는 전혀 간섭을 안 하고 그냥 시장의 영역에 맡겨놓은 거죠. 그게 정의였다고 쳐보자. 근데 거기엔 반이라고 하는 모순, 갈등이 숨어져 있습니다. 뭐 어떤 건데요? 라고 하면 빈부격차라든지 독과점이라든지 시장 실패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물론 빈부격차는 실제로는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장 실패는 효율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든지 아니면 공공재 부족, 독과점 이런 걸 얘기하는 반면에 빈부격차 같은 경우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거든. 근데 이건 또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어쨌든 자유방임주의에 맡겨놨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거야.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고 점점 공공재가 부족해지고 점점 독과점이 커지면서 툭 반으로 튀어나와 미친 듯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발전한다 그랬지? 그게 뭐지? 그게 바로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정부가 여기저기 간섭하는 거야. 근데 거기엔 또 모순 덩어리가 숨어져 있다? 정경유착.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면 시장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 요인들에게 뒷돈을 맡기고 이러한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툭 튀어나와 반이 됩니다. 이렇게 반이 되었을 때 또 막 갈등을 하다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발전한다? 얘가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변증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르크스가 갖다 썼다고. 마르크스는 특히 사회 자체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구조에 포커스를 맞췄어. 어떤 부분이냐면 농업사회야. 지주사회인 거야. 거긴 또 모순과 갈등이 숨어져 있습니다. 농노들이 똘똘 뭉쳐서 두두두두두두 싸워서 또 한 단계 발전시킵니다. 근데 또 그 사회는 또다시 이런 억압과 착취하는 구조가 있지. 그럴 땐 또 노동자들끼리 또 두두두두 모여서 싸워서 더 나은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마르크스 입장에서 최고 단계는 공산주의가 되겠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분배받는 사회. 선생님이 지금 다룬 이 모든 내용은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심화의 개념으로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지. 근데 어느 순간 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가 고등학교 과정이다 보니까
아주 딥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는 않죠. 선생님도 최대한 처음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설명하게 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는 실제로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수업 시간에 좀 부담이 있거든. 근데 애기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선생님 저는 이걸 이해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프린트는 선생님의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갈등이 있어서 사회가 변동되고 그 사회의 변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서 갈등을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이 갈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어야지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니까. 하지만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합니다. 이 생명체는 안정과 통합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잠깐 갈등이 일어나 이 안정성이 깨졌어. 불균형 상태인 거죠, 갈등은. 하지만 생명체가 다시금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사회도 이 일시적 불균형 상태가 금방 해소되고 다시 안정과 통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기능론적 관점의 입장입니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에서 각기 다른 입장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문쌤이 여러분의 이러한 이해를 추구하는 공부를 응원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 또 만나요.